보타점 1월 20일 오픈합니다. 보이는 서비스로 더욱 신뢰성 있는 상담을 보타점에서 받아보세요. 네이버와 구글에서 보타점을 검색.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우리 1번 분들의 카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되게 폐허밖에 남지 않은 이 공허한 성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약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지금 이미 끝 나버렸거나 아니면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폐허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연애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정말 너무 허무하다라는 공허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되게 좀 어이없게 끝이 난 느낌도 있고 한순간에 그냥 한마디로 연애가 끝났던 느낌도 있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갑작스럽게 통보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모든 책임이나 모든 잘못을 다 회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좀 심하면 뭐 카톡 이별을 당했거나 뭐 잠수 이별, 그러니까 환승 이별 이런 것까지 당하신 분들도 좀 소수로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카드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우리 여러분들의 멘탈이 그냥 완전히 좀 박살나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좀 배신감이나 좀 어떤 울분, 분노 이런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분명 시작도 이 사람이 먼저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먼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땅도 별도 다 따줄 것처럼 해놓고서 갑자기 그냥 이별도 자기 멋대로 그냥 통보식으로 때려버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답답하고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유라도 알고 싶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약간 오해라도 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마지막 결정권자가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어서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갑과 을이 있으면 을이라서 더더욱 좀 화가 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사람이 굉장히 좀 계산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좀 회피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등급을 미리 매겨놓고 10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좀 등급을 매겨가면서 10, 9, 8, 7, 6, 5 그렇게 1까지 떨어지면 바로 그냥 통보를 때려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귀는 내내 불만이 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들 이런 걸 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서운한 거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뭔가 행동에서는 미묘하게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비겁한 사람 같거든요. 본인의 감정이 있어서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표현을 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주도권은 본인이 항상 가지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어 보여요. 본인이 이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좀 갑이어야 하고 본인이 좀 왕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답답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분명 너와 결혼도 하고 싶었고 실제로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진지하게 많이 나눴을 수도 있어요.
뭐 너 같은 여자 처음이다, 너 같은 남자 처음이다 이런 말들을 했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되게 좀 특별하게 느껴질 만한 어떤 멘트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약간 좀 5성급 호텔, VIP 약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놓고서 끝으로 갈수록 우리 여러분들을 무슨 최저 시급도 못 받는 편의점 알바생 약간 이런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취급이나 대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알던 그 배울 점 많고 좀 똑똑해 보이고 그 착해 보이던 순수해 보이던 사람이 맞나?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딱히 뭔가 잘 풀리고 있는 느낌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무언가를 위해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온전히 연애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먼 미래에 좀 나중에 내가 진짜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발전이 된다면 그때서야 너랑 진짜 진지하게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완벽주의자적인 면모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뭔가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본인의 삶에서 하나라도 좀 부족한다면 결혼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진짜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하셨던 분들도 극소수로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반동거를 했거나 진짜 사귀지는 않았지만 거의 갈 때까지 다 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한번 편지 형태로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너랑 진짜 좀 안정적이고 진지한 연애를 꿈꿨던 것도 사실이었어. 하지만 뭔가 만나면 만날수록 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나 가치관 차이들, 뭐 성향 차이들 또는 자주 부딪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점차 내 마음이 조금 식은 것도 사실이야. 여전히 네가 생각나고 그립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진짜 진지하게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걱정하게 돼. 그러니까 망설이게 돼. 뒤를 돌아보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쩌면 이분은 일부러 더 잘 사는 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SNS나 프사 이런 걸 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뭐 잘 놀러 다니네. 술도 잘 먹고 다니고 사람도 많은 것 같네. 뭐 어쩌면 이 사람이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어떤 정황들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다 약간 좀 쇼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부러 여러분 보라고 더더욱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속으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그리워하고 있고 뭐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본인을 아직도 잊었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약간 이렇게 얘기도 해요. 너는 평생 나만 바라봐야 하잖아. 너는 나를 평생 좋아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네 사진 같은 걸 보니까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질투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약간 좀 화가 나기도 해. 왜 나만 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이 뭔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혼자서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추측을 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본인 없이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보다 어떤 조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다. 좀 멋있는 사람이다. 약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가 인기가 없을 리가 없는데 너가 뭐 남자가 여자가 없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좀 오해를 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조금 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좀 볼게요.
어디 갔지? 여러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 또는 좋은 사이로까지 만남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최종 목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건너야 할 어떤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다. 우리 사이에서 거쳐야 할 어떤 장벽들, 그런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그게 뭐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나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사내 연애, 비밀 연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제3자의 문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좀 안정적인 사이로 갈 수 있는 건 우리 여러분들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어차피 결혼은 우리 여러분들과 할 것이다 라고 좀 굳게 믿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제3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순간적인 이끌림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만난 것 뿐이지, 여러분들만큼 본인에게 좀 헌신적이고 잘해주고 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은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근데 약간 사람이 좀 괘씸한 게 뭐냐면, 약간 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이별에 있어서 피해자는 나야. 너도 좀 잘못을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도 끝날 당시에 조금 어떤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이분에게 일부러 이분 상처 받으라고 뭐 어떤 날선 말들을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도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했잖아.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 그러면 너도 좀 미안하다고 해.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하거나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좀 괘씸한 찐따 같은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굉장히 좀 단단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이다. 우리가 앞으로 뭐 오랫동안 볼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네 정신건강, 네 우울증, 지금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좀 쪼다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정말 이분은 어찌 보면 책임감이 정말 개미 눈곱만큼도 없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약간 좀 무슨 면죄권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분이 느끼시기에는 본인이 잘못을 했다, 여러분이 좀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좀 적은 편이고, 실제로 좀 더 큰 마음은 나도 피해자야. 나도 힘들어. 나도 울고 있어. 나도 슬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본인을 약간 좀 비련의 여주인공, 비련의 가련한 여주인공식으로 치부하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 좀 자기 연민에 깊게 빠져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진짜 좀 하남자, 하여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큰데, 네, 그래도 이분을 만나셔야겠다면 이분의 속마음 카드 좀 더 뽑아보긴 할게요.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라는 카드네요. 여러분과 뭐 어쩌면 힘들었던 기억들, 이런 것도 많았을 수도 있겠고, 둘이 뭔가 많이 싸웠을 수도 있겠고, 해붓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있었던 시간만큼은 굉장히 좀 뜻깊었고, 추억이 많았고 행복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어떤 티키타카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볼게요.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뭐 본인이 잘못한 점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걸 솔직히 뭐 뼈저리게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을 너무 깊게 가져서 막 죽을 것 같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잘못하긴 했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그랬잖아. 약간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약간 좀 삿대질을 하고 있는 느낌? 감히. 네. 너도 나한테 사과를 해. 그럼 나도 사과를 할게. 이런 진짜 개 찌질한 마음을 갖고 있으시거든요. 조금 더 볼게요.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라고 하네요.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은 좀 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이혼 가정이라든가 또는 그냥 일적으로 상황적으로 딱히 좋은 형편이 아니거나 너무 바쁘거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본인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본인의 일상에 있어서 어떤 햇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아유 그럼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카드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네요. 뭐 어쩌면 이 사람의 상황적인 문제가 갑자기 터졌거나 말 못할 어떤 비밀이 있어졌거나 뭐 그렇게 됐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좀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그런데 그런 말조차 말하기 좀 자존심 상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심이나 고집이 좀 죽을 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보다도 자존심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할 만큼 그 정도로 좀 쫀심이 너무 센데 조금 더 볼게요.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진짜 어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내가 다 맞춰줬고 내가 매달렸잖아. 그럼 네가 억울할 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화가 나고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거든요. 뭐 어쩌면 두 분은 진짜 좀 사소한 이유로 헤어졌거나 말 한마디로 그냥 별 같자는 이유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날선 말들을 했을 수는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의도치 않게 그랬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항상 이분은 쪼잔하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항상 담아두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년 전에 했던 말들 뭐 1년 전에 했던 말들 이런 것까지 다 담아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좀 나중에 뒤늦게 터트리거나 뒤늦게 욱하면서 그 말을 하는 좀 음침하고 쪼잔한 분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쿨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좀 찌질해요, 사람이. 속이 정말 간장 종지보다도 더 좁디 좁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조금 더 볼게요.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에게 표현을 하고 퍼주고 헌신을 해주고 이 사람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연애는 give and take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take만 하고 give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슨 유니세프인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랑의 열매인가요? 여러분들이 후원자인가요?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만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해야 되는 신세라고 보여지는데 아유 이런 좀 처량한 사람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 느껴지는데 평생 본인 감정도 책임지지 못하고 떠돌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도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외로운 유령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나중에 한 80세까지 독거 노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1인 가구, 초고령 1인 가구의 보탬이 되는 분이죠.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니까 이분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 날짜, 흐름 좀 볼게요. 뭐 연락이 올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자, 제가 좀 이번엔 길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거든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2개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네, 진짜 빠르면 2주인데 그건 솔직히 좀 가능성이 적고 2개월 차이는 어쨌든 반드시 연락은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오게 되고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는 3개월 차라고 보여집니다. 2개월 차는 이분이 약간 좀 떠보듯이 연락을 하게 되거나 두 분이 그냥 친구처럼 좀 만나면서 그냥 대화도 나누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한 3개월 차쯤에는 이분이 다시 고백을 하게 되거나 재회를 하게 되는 흐름으로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4 그리고 1 네, 7 3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드려 볼게요. 조언 카드. 아이고. 일단은 되게 좀 오랫동안 이분을 기다렸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이분만을 오매불만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과연 내가 기다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보답을 할 만한 사람인지, 그만큼 보상 절차가 확실한 사람인지 좀 따져보시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스스로를 좀 자책 중이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보여지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한 점은 없습니다. 그냥 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이런 분은 인생에서 삭제해야 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절대 좀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럴 하등한 가치도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패가 있는지 그것도 좀 볼게요. 야, 확실하게 좀 나아가는 카드가 보여요. 이거는 좀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는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있기는 하대요. 우리 여러분들 그것도 좀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좀 빠른 속도로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이 새로운 유패 또한 나타난대요. 그래서 너무 좀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유패와 좋은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영상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10개가 넘고요. 직접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컨텐츠도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고 댓글로 본인의 뽑은 번호와 함께 간단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잘 되길 기도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 분들 현재 상황 그리고 이분의 속마음도 한번 볼게요. 뭔가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이별이 너무 좀 갑작스러웠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전날까지도 뭐 당일까지도 어쩌면 진짜 하하호호 즐겁게 놀고 뭐 이 사람도 사랑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좀 돌변을 해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좀 이 사람이 끝부분에 일방적이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던 어떤 이별의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해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좀 무작정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는
지금 뭔가 겉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형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속으로는 약간 좀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늘 안 좋은 게 아니라 약간 좀 어떤 한 포인트에 넘어져서 그러니까 문득문득 이 사람이 떠오르고 문득문득 약간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아예 안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겠지. 라는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여전히 이분과 좀 연락을 애매하게 하고 있거나, 뭐 이 사람이 약간 여지를 주는 듯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아직 여러분을 차단해놓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뭐 프사나 SNS 이런 걸 염탐해보고 있다던가, 또는 헤어질 당시에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들, 뭐 말투, 이런 게 좀 미련이 뚝뚝 넘쳐 흘러 보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네,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오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좀 승부욕이라고 하죠. 기싸움? 약간 이런 게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계속해서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딱히 말을 하지 않고 떠난 느낌이기도 하고, 설사 뭐 핑계나 이유를 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납득하지 않는 어떤 사유라서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네요. 이 사람이랑은 좀 굉장히 좀 여러분들과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성향 차이나 가치관 차이, 이런 게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이서 좀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좀 덜 친할 때에는 굉장히 좀 비슷한 점도 많구나. 굉장히 좀 티키타카도 잘 되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아, 이 사람이랑은 진짜 뭔가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취향도 너무 비슷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좀만 더 깊이 알고자 하면은 사실 두 분께서 완전히 좀 정반대의 성향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특히나 갈등 해결에 있어서 너무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좀 풀어야 되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결론이 나야 하고, 그런 분들인데 비해서 이분은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갈등 자체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느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좀 금방 회피하려고 하거나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도어 슬램이라고 하죠. 네, 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대화가 좀 잘 안 통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싸우거나 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피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도 뭔지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좀 잘 사는 척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술자리를 많이 가는 척 하거나, 뭐 놀러 다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막 마음 한가운데는 굉장히 좀 공허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지지고 볶고, 그렇게 좀 안 맞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미친 듯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었던 어떤 진짜 마약 같은 관계였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서로가 싫어할 땐 너무 싫어하고 약간 좀 원망할 땐 너무 원망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애정은 남아있는 그런 좀 이상한 약간 물엿 같은 관계였다라고 느껴져요. 계속해서 끊고 싶어도 끊어낼 수가 없고 뒤돌아서면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뭐 어쩌면 이 사람이 잡힐 듯 잡히지 않아서 더더욱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애타게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던 어떤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두 분은 다르거든요. 약간 좀 남녀가 바뀌었다라는 인상이 크게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 여성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분에 비해서 행동력이 높고 그러니까 좀 진취적이고 자기 주장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 좀 물 흘러가듯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의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면도 있어 보이고 구속이나 집착, 핍박 이런 거를 정말 누구보다도 진짜 질색팔색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너 만날 당시에는 너무 좀 힘들었고 많이 좀 지쳤던 것도 사실이야.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고쳐지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 그게 현실적이든 아니면 우리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든 간에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 그리고 그게 고쳐지지 않았잖아.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너 또한 마찬가지야. 너도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맞춰주지는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다 좋은데 뭔가 딱 한 개만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개가 아니었으면 정말 다 완벽한데 그것 때문에 좀 반복적인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나도 너무 답답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 너 생각 때문에 지금 솔직히 나도 잠도 못 자고 있고 괴로운 것도 사실이야. 솔직히 처음에는 괜찮았다. 처음에는 진짜 너 없이도 너무 자유로웠고 그래서 약간의 해방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말릴 사람도 없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많이 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 관계에 있어서 네가 굉장히 좀 나를 많이 맞춰주고 배려해줬었다는 사실을 좀 뒤늦게 깨달았어. 라고 해요. 그래서 너한테 미안한 부분들도 많고 특히나 끝부분에 내가 좀 잘못을 했던 것들 또는 내가 뭐 제3자가 생겼던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해. 근데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되려 좀 너한테 지금 쉽게 못 다가가겠고 연락을 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내가 연락을 했다가 네가 좀 되려 내 뺨을 후려치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욕을 하면서 끊어낼까봐 좀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내가 지금 먼저 연락을 한다면 되게 좀 염치가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리고 내가 그런 말까지 해버렸잖아. 끝날 당시에 내가 좀 약간 막말이다 싶은 말까지 해버렸거나 아니면 너한테 좀 진짜 너무 날선 말들 차가운 말까지 해버렸고 끝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한 번 끝이면 다 평생 끝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까지 해버렸는데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되게 자기 모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해야 될까?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결론이 도통 나지 않아서 나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만의 그런 고집과 자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을 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가오 빼면 시체다. 이런 속담이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할 만큼 이 사람은 자존심 빼면 시체예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정하면 약간 죽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뭔가 실체나 이런 걸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여린 사람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사람을 변호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 좀 유리 멘탈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뭔가 속이 애 같다? 네,
열이다? 네, 이게 좋게 얘기해서 열인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찌질하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거든요. 네. 본인이 상처받는 것은 누구보다도 좀 싫대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먼저 매달리거나 해가지고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갔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혹여나 좀 모진 말들을 할까봐 아니면 본인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자꾸 좀 걱정하고 좀 그런 마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갈등이 반복되는 것도 굉장히 좀 무섭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현실적인 문제든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든지 간에. 근데 그 갈등 자체를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해결할 생각을 1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빤스런 치거나 회피해버리는 약간 좀 하남자 하여자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좀 자기 합리화는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나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나도 나름대로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너한테 많이 맞춰줬었고, 내 딴에는 너한테 많이 맞춰줬다고 생각을 해. 원래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좀 마이웨이 같은 면도 있어 보이고, 본인의 자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맞춰주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나도 노력했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던데. 근데 네가 내 노력을 못 맞춰줬어. 네가 내 노력을 못 알아줬어. 너를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어. 라고 실제로 뭐 했을 수도 있겠고요. 너한테 얼마나 더 맞춰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나.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 합리화만 만렙을 찍고 있는데 책임감은 진짜 튜토리얼도 안 깬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만 본인이 노력하겠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했던 약속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나 뭐 아니면 두 분이서 진짜 뭐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약속들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기예보보다도 못한 신뢰도예요. 오늘 맑음이라고 해놓고 네, 다음날 소나기가 쏟아지는 수준이거든요. 이 사람은. 입만 살아있고 이 사람은 실행력은 그냥 거의 사망신고 접수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평생 약속도 미루고 모든 걸 다 미루다가 본인 인생까지도 미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이고. 좀 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요. 여러분과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등. 아니, 저는요, 이렇게까지 오락가락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온해 보이고, 감정 기복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잔잔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데에 비해서 속은 진짜 소용돌이다. 진짜 감정 기복이 레전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짜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만큼 좋은 사람, 여러분만큼 헌신적이었던 사람, 여러분만큼 본인을 이해해주던 사람, 사방이 적이었던 상황에서 여러분만큼 본인을 사랑해주던 사람, 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좀 본인에 비해 과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는 아니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변하지 않을 걸 아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들, 내 상황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시 다가가기에는 좀 끝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좀 예뻤던 사람, 가장 좀 멋있었던 사람, 잘생겼던 사람,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좀 먼 미래에는 또는 내가 진짜로 뭐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현실적으로든 준비가 완전히 됐을 때는 너와 한 번쯤 다시 만나보고 싶어. 너와 진짜 그 좀 결혼까지는 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 지금 당장은 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미친 듯이 좀 두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고. 본인이 뭐 계산기도 아니고 줄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재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평생 재기만 하다가 인생 독수공방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속 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좀 여러분을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먼저 온갖 좀 달콤한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좀 여러분을 홀릴 만한 말들, 여러분을 좀 특별하게 느낄 만한 어떤 멘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미친 듯이 난리 치더니 갑자기 좀 도망가 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가 아니라 약간 비상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좀 진심으로 탑승을 했어요. 이 사람을 믿고 진심으로 탑승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비상탈출 버튼을 연타해버리고 낙하산을 펴고 혼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낙하산 하나 없이 뭐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냥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굉장히 좀 비겁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본인이 지켜주겠다, 뭐 잘해주겠다, 결혼하자, 뭐 이런 온갖 책임감 있는 말들을 해놓고 행동은 그냥 좀 되게 비겁하게 지 혼자서만 낙하산 펴고 도망쳐버렸다니까요. 에휴.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볼게요. 그 속마음 카드로 좀 보겠습니다.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해서 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입만 살았어요. 분명히 말로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를 지켜주고 싶다.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너 진짜 여태까지 만났던 여자들 중에 네가 진짜 제일 예쁘다. 뭐 이런 말들을 했거나 뭐 온갖 진짜 에휴, 말들을 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행동은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중고나라 직거래보다 못한 신뢰도예요. 당근마켓 지금 온도가 10도도 못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잠시만요. 또 보겠습니다.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그러니까 본인이 적반하장인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을 약간 좀 탓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왜 나를 버리고 갔어? 라고 자기가 혼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건 이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매정하게 대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이가 없죠. 뭐 어쩌면 끝날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도 일부러 이분 상처받으라고 좀 모진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한마디에 꽂혀서 그냥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혼자 토라져 있어요. 찌질한. 정말 찌질해요. 상황이 달랐더라면 우리는 더 좋아졌을까? 라고 하네요. 만약 두 분의 상황이 좀 더 나았더라면, 만약 이분의 상황이 좀 더 형편적으로 나았더라면, 이분이 좀 더 덜 바빴더라면, 또는 두 분이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좀 더 늦게 만났더라면, 지금쯤 제대로 잘 만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볼게요.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네 일상이 궁금해 라고 하네요. 이것도 진짜 간제비 같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동력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그런데 계속 보고만 있어요. 정말 찌질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놓치고 싶지는 않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뭐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그리고 본인을 평생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게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네요. 두 분은 뭐 설사 오래 만났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과는 좀 제대로 된 감정적인 소통이 없었을 수도 있겠고, 이분이 뭔가 진지한 대화만 하려고 하면 자꾸 좀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꾸 좀 진지한 교류나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냥 혼자서 입을 꾹 다물거나 아니면 이상한 화제 전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진짜 좀 회피형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 라고 하네요. 이분도 추억을 약간 미화 중인 것 같아요. 아, 그때 우리 2번이랑 했던 것들 굉장히 좀 좋았지. 2번이랑 갔던 장소들 아직도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 사람 방 안에 여러분의 흔적이 좀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어쩌면 진짜 뭐 반 동거까지 한 사이였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흔적이 좀 곳곳에 남아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뭐 줬던 물건들, 여러분과 찍었던 사진들, 아니면 그냥 여러분에 대한 어떤 상기될 만한 추억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에게서 언제쯤 뭐 연락이 오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보긴 하겠습니다. 아이, 이 사람 정말 아니 자꾸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근데 약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2개월, 2주차 또는 2개월인데 저는 2개월이 가장 좀 크게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이때 저는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순수한 연락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오는 연락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어떤 몸을 탐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진짜 좀 가벼운 관계라고 하죠. 그런 걸 원해서 오는 연락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회를 빌미로 오는 연락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4개월 또는 4주 차에도 연락운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때 오는 연락이 조금 더 신뢰성 있다. 이때 오는 연락이 좀 더 확실히 좀 믿을만 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된 날짜도 한번 볼게요. 우선 5, 0, 1,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좀 뽑아 드려 볼게요. 조언 카드. 네, 우리 여러분들 자체가 인기가 없으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매력도 좀 많고 이성에게 인기가 확실히 좀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본인만의 좀 독특한 개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이분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마음을 놓고 명상을 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혼자서 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긴다면 이분이 분명히 좀 돌아올 거라고 해요. 네. 어찌 되었든 이분 또한 여러분의 빈자리를 잊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본인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 라고 카드는 조언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영상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댓글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영상도 있으시고, 열 몇 개가 넘는 영상들을 모두 시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개인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회도 재회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3번 분들의 카드 좀 뽑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느낌이 되게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좀 첫사랑이다. 진짜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좀 강렬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솔직히 안 될 걸 알고, 솔직히 다시 만나면 안 될 걸 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너무 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 분이 처음에 어떤 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취향도 굉장히 좀 비슷했던 느낌이고, 뭐 하나 빠짐없이 잘 맞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어떤 방해막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 두 분의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분의 뭐 상황 문제든 간에 아니면 뭐 나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꾸 이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 부분이 달랐더라면, 그 부분만 잘 맞았더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분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즐거운 얘기들만 하면 굉장히 잘 맞는데, 이상하게,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갈등 상황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여러분이 좀 점차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고 노력도 하고 계속 이분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좀 굉장한 회피형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도망가 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자기 편한 대로 행동을 하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진지한 대화나 뭔가 진짜 속 깊은 대화는 한 적이 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러한 갈등 상황 자체를 본인에 대한 공격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무슨 해명이라도 듣고 싶고, 그냥 오해라도 풀고 싶고, 그냥 이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이 사람은 묵묵부답이라서,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계속 입을 쳐닫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너무 좀 짜증나고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이 끝날 당시에 진짜 뭐 통보식으로 이별을 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마음 정리를 다 해놓고서 그냥 끝부분에 갑자기 그냥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느낌? 여러분 면전에다 대고 그냥 쾅 닫아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그 전날까지도 너무 행복하게 서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얘기하고 막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랬던 사람이 말도 없이 거의 진짜 잠수 타듯이 해버리니까 진짜 무슨 교통사고 당한 것 마냥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알아눕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일상생활 자체가 좀 불가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좀 분노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약간 좀 자책 중이신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관계에 있어서 혼자서 좀 미련이 많이 남는 스타일이고 정도 많고 좀 기억력도 좋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했던 행동들, 이 사람과 갔던 장소들, 이 사람과 했던 말들 이런 게 자꾸자꾸 떠오르고 본인도 모르게 약간 미화하게 되고 회상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때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해 줄 걸 그랬나? 이 사람을 좀 더 배려해 줄 걸 그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자책 중이신 모습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그것도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뭔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심리 상태 자체가 좀 밝다, 약간 좀 해피해피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거든요. 약간 머리 꽃받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따가 좀 더 제가 자세히 뽑아봐야 알긴 하겠지만 지금은 뭔가 미안해하는 감정도 크게는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뻔뻔하다라고 보여요. 대신 여러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어떤 이미지나 생각 이런 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본인보다 외적으로 좀 매력 있고 멋있고 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이 보여지기도 하고 좀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혼자 추측 중이신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본인을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잠수를 타든 뭐 자기 멋대로 하든지 간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망부석 마냥 본인을 그냥 이해해주고 본인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되게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만큼 본인을 좋아해주고 본인에게 마음을 써주던 사람, 본인에게 진짜 말이 아니라 진짜 행동력으로까지 잘 보여주던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에 비해 되게 과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 라고 좀 기억을 하고 약간 좀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게 할 때는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좀 말도 잘 통했고 되게 좀 순수하던 사람이었다. 심정 자체가 되게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여린 감성이나 좀 감성적인 부분들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했던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근데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다 구구절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고 품어줄까? 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여전히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 여러분들도 본인을 잊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어쩌면 뭐 잘 사는 사진을 좀 SNS나 프사에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본인 따위는 좀 까맣게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겠지라고 좀 자기 스스로 지레짐작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혹시 두 분 뭔가 좀 약속한 게 있을까요? 약간 좀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어떤 무슨 분명히 약속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말만 해요. 말만 너무 뻔지르르하게 하거든요. 초반에 분명히 진짜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생 무슨 결혼을 기약하다시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서 막상 좀 결혼이 현실화 될 것 같으니까 또는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진지해질 것 같으니까 본인도 감당 못하겠으니까 그냥 갑자기 도망쳐버리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보이스피싱범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들이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 되게 달콤한 말들로 접근하잖아요. 고객님, 공짜로 돈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분들 똑같아요. 분명히 초반에 이랬을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특별하다. 제일 예쁘다. 뭐 이런 말을 했거나 우리 진짜 운명 같다. 너랑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냥 미친 듯이 감정을 대출해줘요. 우리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제일 완벽한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속아 넘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별 방식도 보이스피싱범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돈을 털어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웃긴 게 돈을 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털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 빨아먹고는 갑자기 좀 연락 텀이 길어졌거나 갑자기 뭐 잠수를 타버렸거나 갑자기 무슨 성의 없는 답장을 해버렸거나 갑자기 그냥 통보 이별식으로 하고 사라졌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감정은 다 충전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바닥까지 싹싹 다 긁어먹고 빨아먹은 뒤에 너무 미안한데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갑자기 이랬을 수도 있어요. 감성팔이까지 하면서 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좀 미련이 뚝뚝 넘치는 말투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감정 자체도 그냥 다 메말라져 버렸다. 이 사람한테 모든 걸 퍼줬고 내 모든 마음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보상심리 때문에 더더욱 지금 원통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좀 볼게요.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등. 그러니까 자세히 뽑아봤거든요. 자세히 뽑아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미안하대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또 이 사람이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이 진짜 만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끝나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끝을 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여러분들과 진짜 결혼까지 가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좀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 안 만날까 이렇게 좀 갸웃갸웃 거리는 느낌도 있고 계속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가 크게 남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밤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조금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뭐 술자리도 가는 것 같고 뭐 신나게 노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밤에는 이상하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걔는 뭐 하지? 걔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으려나? 걔는 내가 하나도 안 보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락을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면서도 항상 끝부분에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요. 제동을 걸어요. 이러면 안 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잖아. 확실하게 그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 확실하게 우리 둘 중 누구라도 변하지 않을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멈춰! 이러고 있어요. 약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 돼! 멈춰! 약간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마음은 분명히 크게 남아 있는 데에 비해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의 마음 자체는 다시 만나고 싶고 언젠가 해결이 된다면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좀 성숙해지거나 둘 다 좀 확실히 좀 변한 뒤에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쩌면 뭐 이 사람과 좀 해붓을 많이 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자꾸만 뭔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끌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뭐 제3자가 있거나 뭐 새로운 이성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여러분이 계속 크게 남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찝찝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제대로 끝 마무리를 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아직도 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여러분만큼 그냥 예쁜 사람, 여러분만큼 멋있는 사람, 여러분만큼 본인에게 잘해주던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사람과 여러분을 좀 비교하고 있다. 계속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미친 듯이 뚜들뚜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범죄자거든요,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기꾼에게 다시 좀 돈을 맡기실 건가요? 다시 좀 마음을 주실 건가요? 만약에 보이스피싱범이 고객님, 저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건가요? 절대 안 믿으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 진짜 변했다.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 라고 하시면 고민하실 건가요? 둘 다 똑같은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분의 속마음 뭔지 좀 볼게요.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헤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이 식어버렸다 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별 가짜는 핑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자 이게 이별 사유인가 싶을 만큼 어이없는 사유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그러니까 요즘 따라 이렇게 좀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아직 좀 정리하지 않았다던가 뭐 여러분과 아직도 연결된 어떤 그 SNS나 이런 게 있다던가 여러분과 했던 카톡들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본인이 더 좋은 형편이 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래?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분의 엄마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분의 아빠도 아니죠. 근데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흰머리 생기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러다가 진짜 수절할 것 같아요. 연료비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간 강박관념이나 이런 게 있어 보이기도 해요. 약간 좀 완벽주의자 같은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무너지는 모습, 본인의 못난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약간 좀 초라한 모습이면 그거를 여러분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쫀심, 자존심 이게 진짜 죽을 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그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의 쫀심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존심을 버리느니 그냥 죽겠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했던 말이 있는데 본인이 매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번 끝이면 영원히 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좀 시간을 되돌리겠어? 어떻게 이제 와서 좀 염치 없이 너랑 재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망설이는 느낌이 커요.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라네요. 그래도 두 분은 뭐 안 맞을 때는 뒤지게 안 맞지만 그래도 잘 맞을 때는 너무 좀 잘 맞고 무슨 환상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환장의 조합인가 싶을 만큼 그냥 진짜 무슨 마약 같은 사람이다라는 수식어가 밖에 안 어울려요. 분명히 다음 순간 후회할 걸 알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좀 손이 가는 그렇게 진짜 미치게 하는 사람 같거든요.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너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서 라는 카드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헤어질 당시에는 좀 해방감을 느꼈고, 야, 이젠 자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내 취미생활, 내 게임, 뭐 아니면 내 여사친들, 뭐 이런 거 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만나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좀 공허한 것 같아요. 여러분만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이번엔 제가 좀 길게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다 막 약간 비슷한 시기로 뜨네요, 카드들이. 그래서 저는 약간 2주차 또는 2개월 차인데, 사실 2주차는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2개월 차가 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쯤 되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좀 마음이 다 정리된 상태일 거예요. 이미 이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그냥 싹 정리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런 상태일 거예요. 어찌 되었든 이때 연락이 한 번쯤 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분이 약간 좀 찔러보는 듯한 연락이거나 좀 가벼운 연락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잘 지내? 뭐 해? 이런 약간 간제비 같은 연락 있죠? 그런 거 온다면 받아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확실하게 제외하자, 만나자 이런 연락이 아니라면 받아주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걸 아니까. 네. 왜냐면 그 이후의 흐름도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도 계속 뭔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 머리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판단을 현명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보이스피싱 2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새로운 사람이 있을지 뽑아봤는데, 야, 월드카드 장난 아니네요. 운명의 수레바퀴 미쳤네. 여러분들, 스트렝스 카드까지 반드시 생깁니다.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생긴다라는 세 장의 조합 카드예요. 네. 그것도 완벽한 우리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뉴페를 기다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드려볼게요. 조언 카드. Nine of Swords, Devil, Five of Swords 카드가 뜨네요. 이 고민형처럼 지금 진짜 뭐 불면증까지 있으시거나 일상생활까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만큼 이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뭔가 살도 빠지고 좀 괴롭고 그냥 일상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감정을 모조리 다 싹싹 긁어먹고 빨아먹는 나르시스트 뱀파이어일까? 한번 좀 판단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냥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신고를 하세요. 네, 사기 신고를 하세요. 어차피 평생 그러고 살 사람이고 본인이 했던 행동은 인과응보로 돌려받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전용 영상에 10개가 넘는 영상들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는 컨텐츠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인 그 개인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진짜 최우선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번분들의 현재 상황 또는 우리 여러분들의 카드를 모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번분들도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변덕이 심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태도도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날에는 미친 듯이 다가오고 적극적이었다가 또 자기 기분 나쁘면 도망가버리고 싸늘하게 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지금 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먼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뭔가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뭔가 아무 이유 없이 도망가 버린 느낌도 있어 보이고, 설사 우리 여러분들이 끝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던 뭔가 이상적인 연애 이별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좀 차이듯이 찬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이분과 굉장히 좀 안정적인 연애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장기 연애나 뭐 결혼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느꼈던 이미지는 굉장히 사람이 좀 배울 점이 있네. 좀 성실해 보이네. 인성이 좀 괜찮고 좀 순수해 보이네. 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약속들이나 이런 게 하나도 뭔가 지켜지지 않았던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낮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비유하자면 당근마켓 온도 60도에서 갑자기 0도까지 뚝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이별이다.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지금 연락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딱히 어떤 진전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느낌의 카드들이 별로 안 뜨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좀 애매하게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끝날 당시에 했던 말들이나 여전히 여러분한테 좀 애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태도들, 그러니까 뭔가 미련이 뚝뚝 흘러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 애매하게 진짜 희망 고문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끝날 때도 좀 애매하게 약간 본인 합리화를 하면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가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기에 뭐 과분하다. 이런 말을 했거나 너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했거나 내가 지금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너를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뭔가 분명 잘못은 이분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본인이 유죄인데도 약간 무죄 주장을 겁나 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이 태도가 좀 많이 돌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되니까 갑자기 좀 갑질 고객으로 변한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무슨 5성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뒤늦게 갑자기 무슨 뭘 또 서운해하냐,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냐,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 분노, 약간 이런 거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애증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정도 있는데 또 약간 증오도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어느 날에는 그 사람이 진짜 망했으면 좋겠고 그냥 진짜 진짜 인생 망해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날에는 돌아오면 소원이 없겠고 한 번 더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도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뭘지도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미안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좀 자기 핑계? 합리화 중인 부분들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어이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후회의 감정들이 있어 보여지기도 해요. 여전히 좀 미련이 크게 남아있고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밤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장소들 이런 곳을 갈 때면 이분은 더더욱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4번이 나한테 정말 좀 잘해줬었지. 나를 좀 유일하게 보듬어주던 나를 좀 이해해주던 사람이었지 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고 우리가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내가 이 친구를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좀 안정적으로 연애를 넘어서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두 분은 뭐 결혼 관련된 문제로 좀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 분을 가로막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분의 상황이 급격하게 뭐 안 좋아졌다든가 두 분의 뭐 나이 차이 아니면 뭐 장거리 그냥 현실적인 결혼 전 문제들, 조건들 이런 것 때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지금쯤 결혼을 하고 있을까? 잘 만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약간 그런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이분이 어쩌면 뭐 제3자가 생겼거나 그런 상태에서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제너럴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약간 좀 외로움을 잘 참지 못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약간의 좀 애정결핍 같은 면모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좀 본인의 가정 환경이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좀 애정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채우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어쩌면 지금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아예 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 한켠에 좀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4번이 가장 좀 예쁜 사람이었다. 가장 좀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큼 나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운이 남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여운이 남는 책, 여운이 남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좋게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다시 보고 싶은 영화다. 그러니까 명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분명히 뭔가 새드 엔딩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선.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거나 뭐 아예 머리 꽃밭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요. 갈등도 굉장히 좀 많아 보이고 내가 연락을 그냥 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음날에는 아니야.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좀 이성을 붙잡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안 돼.
멈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혼자 스스로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보여요. 좀 가까스로 이성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볼게요. 무슨 소리를 해대는지. 무슨 소리를 해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해방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던 것도 사실이고, 좀 가벼운 인연들도 있었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러면서 약간 좀 해방감을 느꼈는데, 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어떤 빈자리를 그리워하게 됐던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과 좀 매일같이 하던 어떤 일상 공유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뭐 찍었던 사진들, 나눴던 어떤 추억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이 좀 그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살짝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좀 요구하는 점들이 많았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바꾸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만날 당시에 그런 거를 좀 피곤해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왜 나는 너한테 바라는 점도 없고 서운한 점도 없는데 너는 왜 계속 나한테 서운해만 해? 라고 생각을 했던 느낌이에요. 뭐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서운한 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서만 입을 꾹 쳐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좀 헤어질 때 돼서야 좀 뒤늦게 터트리는 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음흉하고 속이 좁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좀 비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약간 좀 불안형으로 보여서 뭔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좀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바로 좀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좀 극단적인 회피형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약간 뭐 밥 먹었어? 이런 말 하면서 다시 나타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느끼시는 분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만날 당시에 어떤 불만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도 여러분한테 공유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해. 약간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요구사항을 얘기해봤자 너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너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도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이 무슨 독심술사인가요? 여러분이 무슨 점쟁이인가요? 말하지 않고도 본인의 불만사항을 알아서 좀 잘 알고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쪼다 같은 분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에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러분과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좀 차단을 했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좀 개무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좀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뭐 연애할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갑자기 그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실 거예요. 분명히 연애 초반까지는 너무 그렇게 쿵짝이 잘 맞고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좀 돌변해 버리니까 굉장히 좀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치 갑자기 무슨 점집을 가서 여러분과의 궁합을 보고 나서 갑자기 이별을 결심한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러분들과 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이래요.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궁금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잘 살고 있나? 다른 사람이 있나? 제3자가 생겼나? 라고 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주변에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여러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뭐 프사나 SNS를 보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고, 오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얘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계속 뭐라 해야 되지? 그리워하는 그림이 나와요. 슬퍼하는 그림이 또 나오거든요. 이 Five Cups. 이게 또 나와요.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이런 느낌도 있고, 이것도 똑같이 나오네요. Seven Cups. 이 카드 아까도 나왔거든요. 지금 뭔가 되게 좀 생각이 많아 보이고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고민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진지하게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미래를. 근데 다음 카드에서 재회 카드가 떠요. 대놓고 좀 부활의 카드가 떠요. 어떤 소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떠요. 이 사람이 저는 이런 느낌이라고 느껴져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좀 못 참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결정을 내려야지 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충동적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저는요. 근데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다 라고 느끼실 것 같대요. 갑자기 결심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안 되겠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어.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언제쯤 연락이 올지 보기 이전에 여러분을 위한 속마음 카드 뽑아볼게요. 정이 들었나봐. 추억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곳곳에 너와의 기억이 있어 라고 하네요. Memory라는 카드가 뜨고요. 실제로 두 분은 좋았던 추억이나 이런 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뭐 설사 단기 연애나 썸붕이라고 하셔도 두 분은 좀 대화가 잘 통했던 부분들, 취향이나 이런 게 비슷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많이 간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이거는요, 이분의 연애 초반 마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서 갑자기 그냥 급 변심해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좀 자연재난 같아요. 자연재해 같거든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휙 몰아쳤다가 지 맘대로 빠지고, 여러분들은 폐허로 만들고, 여러분들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냥 갑자기 홀연 떠나버리는 그런 자연재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져요. 아휴, 왜 살지? 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라고 하네요. 아니, 무슨 비교를, 제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어쩌면 이 사람이 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여러분을 좀 비교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약간 여우 같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곰 같은 분들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사랑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밀당을 잘 모르고 그냥 좀 무작정 사랑을 주기만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여우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어쩌면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좀 여우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점 때문에 좀 비교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실제로 뭐 끝날 당시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너의 어떤 그런 부분들, 너의 애정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람의 이런 좀 지랄맞은 성격 있잖아요. 이 사람의 좀 더러운 이상한 성질 있잖아요. 이런 걸 맞춰줄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걸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휴,
왜 살지? 잠시만요.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네 일상이 궁금해라고 하네요. 그냥 간제비처럼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과 있는지,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아직도 본인을 그리워하는지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기를 약간 실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허허,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군.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에휴. 본인의 인기를 실감하고 싶으면 아이돌로 데뷔해서, 네,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서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외모도 아니고, 오징어 주제에 그러시는 게 되게 좀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좀 인기를 실감하고 싶대요. 아휴, 왜 살지? 자,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 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불안형, 이분이 약간 회피형,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리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약간 좀 신여성 같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적극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허허,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약간 이러면서 좀 물 흐르듯이 사는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분에게 좀 답답한 점들이나 요구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거를 하나도 뭔가 들어주지 않았던 느낌이 드네요. 아휴. 이 사람,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 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뭐라 해야 되지?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된 약간 앱의 베타 버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한 것 같아요. 아휴. 여러분은 이분과 연애하시면서, 만나시면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계속 나만 기부만 하는 것 같다. 나만 기부를 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유니세프 직원인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부 천사인가요? 계속 이분에게 감정을 기부하고 이분에게 헌신을 하고 맞춰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이건 연애가 아니라 감정적 착취예요, 여러분들. 거의 무슨 열정페이 수준이죠. 열정페이를 하지 마시고 그나마 최저 시급이라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으로부터 언제쯤 연락이 올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언제쯤 연락이 올지. 저는요, 연락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뭔가 따질 것 같아서, 본인에게 뭔가 톡 쏘듯이 말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두려운 감정도 있기는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좀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서요. 근데 저는요, 3, 4, 5, 6, 7, 8, 9, 한 8주차 또는 9주차 사이에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잘 지내? 밥 한 번 먹자. 어디 갔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이러면서 약간 좀 추억팔이를 하면서 연락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직도 마음이 있으시면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게 좀 순수한 의도로 하는 연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약간 좀 가벼운 만남을 원하거나 좀 육체적인 관계를 원해서 하는 연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시고 그게 재회로까지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라 라고 충고드리고 싶어요. 네.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볼게요. 우선 1, 3, 그리고 5, 6.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템퍼런스 카드. 일단은요, 좀 오랫동안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좀 닳고 닳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많이 속을 썩였던 것 같거든요. 좀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라 라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좀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만 오매불만 기다린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냥 자기 개발, 자기 관리를 하거나 뭐 피부과 시술이라도 받으러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본인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형, 내면뿐만 아니라 외형까지도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분이 반드시 좀 후회를 하고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네.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도 등장할 거라고 해요. 네. 등장한대요. 반드시. 여러분을 돌봐줄 어떤 귀인이 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분을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에 여러분이 직접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 영상도 굉장히 좀 많고요. 열 몇 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영상이. 좀 가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1대1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본인의 소원 한 가지씩 달아주시고요. 네,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